안녕하십니까. 공개 크리니벨입니다. 자,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아지면 덩달아 높아지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쾌지수. 스트레스 팍 받게 되잖아요. 네. 두 분은 정말 참지 못하게 스트레스를 막 받는다. 어떻게 푸십니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그래요? 결과. 예. 자, 큰 소리로 노래를 네. 불러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되면 네. 면역 기능이 네. 향상된다고 합니다. 아하. 네. 더욱 중요한 것은 네. 속에 네. 있는 감정을 네. 확 발산시키는 거죠. 어허. 네, 그렇게 되면 네. 화를 한번 내보는 것, 네. 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 내보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 발병률을 네. 몇 퍼센트? 50%나 떨어뜨린다는 네.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주위 사람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하버드 아니고 왜 웃어요? 아니, 주위 사람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을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나머지 두 개 방법도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네. 좀 생뚱맞지만 요구르트를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달콤한 요구르트 음료고요. 수많은 유산균들이 몸에 들어가서 장내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지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엉뚱한 네. 추측을 해봤고요. 네네. 네. 다음으로 전등을 너무 네. 밝지 않는 것으로 은은한 조명을 만드는 게 좋다고 그건 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음을 맞아. 아마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아무튼 뭐 급할 때는요. 크게 심호흡하고 큰 뭐 찬물 한 잔 들이키는 게 가장 좋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네 어머님들이 늘 네. 그러셨죠. 하고 정말 제 성적표를 보시고는 늘 맞아.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 자, 방금 말씀드린 건 미국의 한 건강 전문 사이트에서 발표한 스트레스 격퇴법 3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담배와 술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스트레스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은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그죠? 하는 생각이 해봅니다. 자, 공개 트레이닝 오늘은 틱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눈을 유난히 많이 깜빡거린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을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시죠. 자꾸만 눈을 깜빡거리는 우리 아이, 혹시 틱? 자신도 모르게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증상 틱. 초등학생의 5에서 10%가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라는데 자칫 습관으로 인해 방치할 경우 행동장애나 정서장애는 물론 우울증, 강박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틱의 초기 증상에서부터 뇌의 기혈순환을 돕고 타고난 기질을 조절하는 한방요법까지 틱 장애의 맥을 짚어주마. 프라임 한의원 천영호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화면 보신 것처럼 오늘은 방학을 앞둔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흔히 틱이라고 그러죠. 특정한 행동이나 소리를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런 고민인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네. 오늘은 한 방으로 어떻게 이 틱을 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명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자, 먼저 틱이라는 거 좀 알기는 아세요. 많이 네. 뭐 언론 매체에도 나가기도 있고 뭐 인터넷 정보도 있거든요. 네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틱이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틱이라는 것은 눈을 이유 없이 자꾸 깜빡깜빡하거나 네. 혹은 얼굴을 이렇게 심하게 탁 찡그리거나 혹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거나 네. 어깨를 팍 움찔움찔하는 이러한 동작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동작이나 혹은 이상한 소리를 반복하는 것을 틱이라고 합니다. 네. 대체로는 한 6세에서 7세 정도에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네. 이게 초등학교 한 고학년까지 많이 심해졌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일부는 증상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네. 그런데 일부는 그 증상이 계속 지속되어서 성인기까지 연결되기도 하는 소아청소년기에 좀 흔한 질환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로 남자아이들한테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이것은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가 혹시 버릇이거나 혹은 그냥 무심결에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만성 틱 장애로 가거나 혹은 나중에는 근육과 음성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뚜렛 증후군으로 악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고통을 겪기도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네. 이 본격적으로 틱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요. 네. 아이들한테 자주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른들은 오늘 이 프로그램 편안하게 봐도 되는지 어른들한테는 생기는 질병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어른들에게도 아주 드물게 틱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성인들의 틱은 대부분 소아들의 틱이 잘 낫지가 않고 성인까지 연결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네. 이런 틱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네. 네, 어린이 틱장애 4년 만에 몇 배나 증가를 했을까? 두 배. 두 배나 정도. 증가를 네. 했군요.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 정도가 이 틱을 알았거나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2005년도에 7,500명이던 틱장애 진료 인원이 2009년에 약 13,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계속해서 알아보죠. 행동장애를 앓는 청소년 땡땡은 틱장애. 오, 10명 중 1명 틱장애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계속해서 틱이 주의력 결핍 그리고 우울증. 네, 우울증까지. 당연하겠죠. 오. 네. 그 틱 증상이 가볍거나 그리고 이 증상이 오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눈을 그냥 어차피 깜빡이는 눈 조금 더 한 번 더 깜빡인다고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눈 깜빡거리는 걸 세지는 않잖아요. 너 몇 번 세니 이렇게 하는 하나 둘 셋 이러지 않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눈을 아주 자주 이제 깜빡인다든지 네. 눈을 이렇게 세게 찡그린다든지 혹은 이제 그 눈을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린다든지 하는 틱 증상의 강도가 심해지고 이 증상의 그 지속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네.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돼요. 어떤 네. 불편을 느끼냐 그러면 눈을 이렇게 계속 찡그리는 친구들은 눈 주위가 뻐근하거나 혹은 이제 부산 사투리 눈이 지글지글거린다 그래. 가렵다거나 혹은 목이 자꾸 뻐근해서 목을 자꾸 만지게 되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학업을 하는데 지장이 주게 돼요. 눈이 그렇겠죠. 자꾸 깜빡이니까 네. 책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고개를 흔드니까 책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같이 오인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 때문에 아이들이 밤에 잠을 들 때도 이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네. 잠이 들기도 불편하게 되고 네.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자기는 왜 이런 틱을 앓게 되는가라는 그런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주위 친구들이 직구준 친구들이 놀리기도 한다든지 네. 자기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주변의 시선을 모으기 때문에 네. 마음에 자꾸 그늘이지게 되고 그렇겠네요. 그것 때문에 정서적 위축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종합해 보면은 행동 장애를 소아 청소년들이 많이 앓고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한 10명에 1명이 틱 장애를 앓고 있다. 그런 네네네. 말씀이시고 틱 장애를 앓게 되면은 이것이 다른 병으로 즉 주의력 결핍이나 우울증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틱 네.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네. 이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같이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ADHD, 강박 장애, 불안 장애, 뭐 수면 장애 이런 질환들을 대부분 같이 앓고 있는데 네. 이것들은 틱하고는 거의 사촌이나 육촌 간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네.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ADHD를 앓고 있는 아이의 한 10% 정도는 틱을 가지고 있고 네. 틱이 있는 친구들의 한 50% 정도는 ADHD가 있고 네. 강박장애가 있는 애들의 한 20, 30%는 틱이 있고 틱 있는 애들의 한 40%는 강박장애를 앓고 있고 이게 서로 다 맞물려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은 각각 따로따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어떤 한 몸통에 나누어진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틱이 좋아지면 이런 증상들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틱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이 소아의 틱이 이제 성인의 틱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인,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몇 분 당신은 모르는데 저희 주위 사람들은 좀 알 수 있는 그런 틱 행동을 보이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틱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거나 틱일 것 같다는 분들은 이 방송 뭐 유심히 보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틱이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이고 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저희가 직접 틱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2, 3개월에 걸쳐 눈을 심하게 자주 깜빡이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됐다는 올해 6살의 여자아이. 동생이 태어나고요. 작년 11월 달부터인가 이렇게 아기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무심코 넘겼는데 어느 날 좀 심하게 텔레비전 보면서 보는 사람도 불편할 정도로 깜빡이고 찡그리는 거예요. 동생이 태어난 이후 극도로 예민해진 것은 물론 어린 동생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라하려고 하고 늘 엄마 곁에서 칭얼대고
더욱이 전에 없이 밤마다 이부자리를 적시기 일쑤였다는데 이 안에 있어요. 주로 보면은 요 처음에 주로 그 눈을 깜빡이는 틱이었는데요. 그냥 눈만 조금 깜빡이면 그냥 좀 두고 볼 수 있었을 텐데 눈을 많이 심하게 찡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동반된 어떤 정신병리를 보자면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자아이다 보니까 그 동생에 대한 경쟁심이라든지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뺏기는 데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정확한 치료를 위해 상담과 진맥이 이뤄졌다. 아이의 체질을 판별해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6개월간 한약 처방과 뇌파 치료를 병행한 결과 뇌의 흥분도가 현저히 조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애가 이렇게 갑자기 그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안 하던 행동, 예를 들어서 밤에 소변, 어릴 때도 안 싸던 소변을 갑자기 커서 한 번씩 본다든가 잦으면, 그리고 이렇게 살짝 고개 까딱까딱 거린다든가 눈 깜빡거리는 게 저는 제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평소 내성적인 성격에 유난히 자존심이 강하다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1년 전 눈을 자주 깜빡이는 데서 시작한 틱 증상이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조금 산만하다, 좀 개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갑자기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말도 좀 더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상에 앉아 있으면 다리를 뜬다든가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더 심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뭐 고함을 지른다든가 뭐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단순히 버릇으로 생각해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다그치고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틱 증상이 나타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고 증상도 근육틱, 고개를 처음에는 눈 깜빡이는 증상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혹은 어깨를 막 심하게 올리는 듯한 증상, 그리고 목에서 헛기침, 전혀 감기 증상이나 비염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에 계속 이물감을 느껴서 헛기침을 하는 증상을 제법 강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1년 이상 증상이 경과되면서 근육틱과 음성틱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뚜렛 장애라고 하는데요. 10세 정도의 나이로서 뚜렛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는 예후가 불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주의가 좀 필요했습니다. 즉시 뇌파 치료를 통해 과도하게 흥분한 아이의 뇌를 안정시키고 시각과 청각 자극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감각 치료와 한방 약물요법이 처방됐다. 결국은 자녀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상황이 점점 악화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게 일단 애들하고 보내는 시간 자체가 일단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자녀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면 보니까 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걱정이 같은데요. 심하시겠죠. 네. 네. 아무 이유 없이 저런 증상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아이들이 갑자기 소화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뭐 충격을 이런 받는다거나. 이런 충격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께서는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보통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틱이 생긴다고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틱이 생기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 치고 스트레스 없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예. 그럼 왜 틱이 생기는가? 한의학적으로 볼 때 네. 소아들은 원래 그 양기가 충만하고 열이 많은 그 신체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나이든 노인들은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지내고 네. 나이 어린 애들은 한겨울에도 내복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게 네. 어린 아이일수록 몸에 열이 많고 네. 나이가 들수록 열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 생로병사의 과정인데 아이들은 이 자신이 그리고 또 뇌 발달이 완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되기 쉬운 그런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소아들은. 네. 그래서 근데 이 소아들의 뇌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흥분성을 띠게 되면 그때 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소아이내가 왜 과도하게 흥분성을 띠게 되느냐? 네. 그 원인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원인은 주로 보면 타고난 예민한 정서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늦게 자는 거. 요즘 애들이 다 늦게 자요. 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9시 되면 잤는데 요즘 네. 9시 자는 애들이 있나요? 다 학원만 갔다 9시인데. 몇 명 있어요. 그러나요? 다 늦게 자죠. 늦게 자는 것. 그다음에 전자파, 텔레비나 컴퓨터나 그렇죠. 핸드폰, 네. 합동 전자파. 그다음에 음식들. 예전에 비해 달라진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 그리고 과다한 학습, 부족한 육체 활동 이런 등등의 것들이 아이들의 뇌를 지나치게 흥분시키는 그 요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틱이 생기는 거지 네. 단순히 네. 스트레스만으로 틱이 생기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아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원장님 이 틱의 경과가 어떤지 그리고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틱 장애 경과 땡땡땡 법칙. 30, 30, 30의 법칙인데요. 말이죠? 자, 이 퍼센트겠죠? 네. 그렇겠죠? 원장님 부탁드릴까요? 설명을? 네, 이 30, 30, 30이라는 것은 틱이 생긴 친구들의 한 30% 정도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인이 되기 전에 증상이 완전 소실이 되고 네. 또한 30%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인기까지 증세가 많이 가벼워져서 틱이 있기는 하지만 생활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네. 나머지 30%는 사춘기가 지나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계속 그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져서 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게 되는 그런 경과를 밟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틱 중에서도 그 종류가에 따라서 틀린데 대체로 그 근육틱 중에서는 상체, 특히 얼굴보다는 하지로 내려갈수록 틱의 예후가 좀 좋지 않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육틱보다는 음성틱이 조금 더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음성틱 중에서는 이 단발음의 소리보다는 단어의 형태를 띠거나 오. 혹은 그 욕을 하는 틱은 예후가 조금 더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틱이 아주 심하면 잘 낫지 않는 게 아니냐. 네. 틱이 살짝 하면 금방 낫는 게 아니냐. 네. 틱의 이 증상의 강도도 중요한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 그 증상의 강도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느냐 하는 그 시간이 더 치료나 예후에 영향을 더 미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네. 증세가 심해도 이것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면 치료가 비교적 용이하고 예후도 네. 좋고 증세가 가벼운 것 같은데 이것이 몇 년 오래되었다. 그러면은 이 치료 기간이나 예후에도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틱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어떨 때 이 틱을 의심할 수 있을지 저희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럴 땐 틱을 의심하라. 단순 운동성 틱 장애가 있는데요. 자, 먼저 봅시다. 첫 번째로 눈을 깜빡거린다. 그리고 두 번째 눈동자를 흘긴다. 오. 그리고 얼굴을 찡그린다. 네. 또 머리를 흔들거나 어깨를 들썩인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나온 네 가지 종류는 보통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장애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그 초기 증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눈을 깜빡거리는 겁니다. 네. 눈은 어차피 우리 몇 초에 눈 왔다 깜빡거리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뭐 깜빡인다고 병이라고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 한 70% 정도의 틱은 눈을 깜빡거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살짝 깜빡거리는 거 가지고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네. 이 대부분 이 정도의 증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건 틱의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셔도 되는데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네. 이 눈 동자를 흘겨서 다른 데를 막 쳐다본다든지 눈을 살짝 깜빡이는 데서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찡그린다든지 네. 그다음 이것이 조금 더 있으면은 얼굴 전체로 이렇게 찡그린다든지 네. 이제 그렇게 증상이 되다 보면 자신의 얼굴에 그 이상 감각이나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 정도가 되면 책을 본다든지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쳐다본다는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래서 그럴 수 눈을 내려 있겠네요. 깐다든지 네. 뭐 그런 현상이 생기죠. 아이들은 보통 부모님들은 밥만 잘 먹으면 키만 크면 덩치만 크면 몸만 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이들이 크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정서가 잘 크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자신의 스스로 어떤 그런 생활에 자신의 외모나 이런데 그런 그 불편감이나
어떤 핸디캡을 느끼게 되면 정서가 밝게 자라는데 지장을 주게 되죠. 네, 계속해서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단순 운동성 장애입니다. 단순. 네. 들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복합 운동성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눈을 깜빡이면서 얼굴을 찡그린다. 네. 고개를 젖히면서 어깨를 움찔거린다. 복합적으로 오는 거죠. 네. 배를 불룩거리면서 손으로 배를 두드린다.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2개 이상이 합쳐서 오는 경우 좀 예후가 어떠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과 복합의 차이는 단순 운동 틱 장애는 한 가지 근육만 관련이 되는 거고 네. 복합성 운동 틱 장애는 2개 이상의 근육이 관여하는 것을 복합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눈을 깜빡이면서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작을 같이 하게 되면 네. 일단 본인이 느끼는 육체적 그 불편감도 크고요. 타인에게 보기도 더 많이 더 두드러지게 표가 납니다. 네. 보통 복합성 운동 틱 장애 정도가 되면 그제서는 보통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고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네. 배를 볼록거리 손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틱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그 틱은 굉장히 그 다양합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네. 말씀을 드렸고 다른 것도 뭐 너무나 다양해서 애들이 특히 하지에 틱이 생기게 되면 예. 하지에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예. 네. 그럼 길을 가다가 애가 휘청 한다든지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애들은 손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오게 되면 네. 이렇게 때리는 그런 심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고개를 그냥 우리가 이 정도 끄덕이면 괜찮은데 목이 부러질 듯이 뒤로 이렇게 제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 운동 틱 장애가 되는데 네. 그 정도가 되면 외관상 보기 흉한 것은 자취하고서라도 그러니까요. 본인이 생활하는데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네. 혹은 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아니 저는 뭐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처음 알았고 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틱 장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종류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단순 운동성, 복합 운동성, 그러니까 행동의 틱이었다면 지금부터 이제 소리의 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땐 틱을 의심하라. 단순 음성 틱 장애입니다. 또는 킁킁하는 소리를 낸다. 가래 뱉는 소리. 죄송합니다. 이거 왜죠? 예. 나올 뻔했다. 기침 소리. 뭐 이런 것이겠고. 휘파람 쩝쩝 소리. 요거는 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소리를 내는 건지. 이게 근데 단순 음성 틱 장애인가요? 제가 기침을 이유 없이 기침을 하는 친구들은 제가 봤어요. 네. 어린 친구들인데